모델링을 시작으로 1단계 프로토타입, 2단계 파일럿 단계, 그리고 3단계 선행 양산 단계, 이후 테스트를 거쳐서 초도 양산 단계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포착된 차량은 6월 11일에 승인된 차량이죠. 초도 선행 양산 차량에 가까운 차량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GV80이나 G80에서 볼 수 있는 와이드 사이즈의 인포테인먼트가 GV70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차 정보를 알려드리는 연목구루입니다. 작년 이맘때였죠. 제네시스의 첫 번째 SUV인 GV80의 신차 소식을 열심히 알려드렸던 기간이었는데요. 어느덧 두 번째 SUV인 GV70의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네요. 세월이 이렇게 정말 빠릅니다. GV80도 출시가 되었고 G80도 출시가 되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SUV인 GV70의 소식도 벌써 4부 영상으로 알려드리게 되었네요. 제네시스 브랜드의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GV70의 고성능 버전으로 예측되는 GV70 스포츠가 있다고 알려드렸죠. 머플러가 제공되지 않는 디젤, 그리고 세로 타입 머플러가 제공되는 가솔린 모델,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 속의 대구경 원형 머플러가 탑재된 스포츠 버전도 당금질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고성능 차량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현대차에는 N과 N9처럼 제네시스 브랜드에는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좀 더 짜릿한 성능을 제공하는 차량을 선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호륜 조향 장치인 AGCS 기능이 탑재된 G80 스포츠의 소식도 영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GV70 4부 영상에서는 양산형으로 예상되는 GV70의 테스트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화질로 보셨는데 고화질로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채널 구독자분들은 이미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신차를 출시하기 전에 신차를 개발하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모델링을 시작으로 1단계 프로토타입, 2단계 파일럿 단계, 그리고 3단계 선행 양산 단계, 이후 테스트를 거쳐서 초도 양산 단계를 하게 됩니다. GV70의 예상 출시 일정이 대략 한 9월 말부터요 10월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출시까지 약 3개월 정도가 남았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남았다고 그동안 생각했는데 100여일 뒤에 국내 도로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포착된 차량은 6월 11일에 승인된 차량이죠. 초도 선행 양산 차량에 가까운 차량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진을 제공해 주신 네이버 카페 GV70 클럽에 감사드립니다. 위풍당당한 모습의 전면부 사진입니다. 두 줄의 헤드램프, 그리고 중앙에 격자형 그릴, 높은 전고 세 가지만 보더라도 제네시스 브랜드의 SUV임을 한 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보면 헤드램프와 그릴 사이에 확장된 보닛의 새로운 디자인과 각진 그릴에서 부드럽게 다듬어 놓은 새로운 형태의 그릴 디자인, 안개등이 위치한 에어 인테이크의 디자인, 범퍼 하단에는 스키드 플레이트 디자인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터운 위장막으로 가려져 있지만 디자인에 있어 차이가 꽤 큰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냥 넘어갈 수 없죠. 형님인 GV80과 디자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줄의 헤드램프 디자인은 동일한 디자인입니다. 다만 내부의 LED 램프의 구성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GV80의 보닛 디자인은 그릴 위에 엠블럼을 중심으로 수평으로 한 줄로 길게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죠. 두 번째 SUV인 GV70은 헤드램프와 그릴까지 덮이는 방식의 보닛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느낌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iX25 중국 전용 차량이죠. 사진을 참고했습니다. 보닛의 디자인이 이런 느낌인데 GV70 쪽이 훨씬 멋진 디자인이라는 점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두 줄의 헤드램프 하단에는 메쉬 디자인의 에어 인테이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GV80보다 좌우로 좀 더 넓게 확대된 디자인인데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형태의 역동적인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전면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릴의 디자인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GV80의 그릴 상단을 보시면 각진 형태로 크고 웅장함을 강조한 디자인입니다. 웅장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높이에 있어서도 하단 그릴부까지 내려온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GV70은 좀 더 작은 사이즈의 그릴 상단 끝부분이 부드럽게 라운드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높이도 훨씬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국내에서 포착된 테스트 차량은 두터운 위장막으로 가려져 있지만 해외에서 포착된 차량은 위장막 테이프만으로 이 부분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릴의 디자인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어떤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하단 범퍼에는 프론트 립 디자인으로
메탈 스키드 플레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GV80보다 젊고 스포티한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밋밋한 측면부 디자인을 결정하는 새로운 휠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휠은 심플하고 고급스럽지만 조금 올드한 느낌도 있는데요. GV70의 휠은 좀 더 젊고 멋진 디자인이네요. 반무광 색상의 휠은 바람개비 형상을 하고 있지만 마치 현대자동차의 차량이 일부러 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는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 이 부분 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를 보시면 255, 40R, 21인치가 적용되어 있죠. 낮은 편평비인데 21인치 사이즈라서 안락하고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조금 단단한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산타페보다 작은 차량인데 GV70에서 21인치가 적용되다니,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 사이즈는 모터쇼의 쇼카에서나 볼 수 있었던 사이즈입니다. 휠의 사이즈는 제네시스 차량에 출시가 되면서 20인치 이상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G90에서는 23인치도 넘을 수 있겠는데요. A필러의 디자인도 세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형 차량뿐만 아니라 작은 차량에서도 사각지대는 여전히 발생이 되죠. 이렇게 창을 구성하게 되면 두 가지 부분이 좋아집니다. 첫 번째는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줄이게 되죠. 안전 운행을 돕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실내 내부에서 보면 개방감이 이 부분 때문에 늘어나게 됩니다. 좀 더 쾌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작은 창 이 부분에 사이드 미러가 부착이 되었죠. 최신 차량에서 중급 이상의 차량들이라면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도어 쪽에 사이드 미러가 부착된 플래그 타입 사이드 미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GV70에서도 플래그 타입 사이드 미러가 적용됩니다. GV80 전면 팬더 위에 두 줄의 사이드 리피터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디자인의 통일성과 함께 밋밋한 측면부 디자인의 포인트 역할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디자인 요소가 GV70에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이드 미러에 두 줄이 제공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진만 본다면 이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들어서 이 부분은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의 디자인도 살펴볼까요? 동그란 테두리로 감싼 도어 캐치 디자인은 G70만의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커버로 촘촘하게 가려져 있다 보니 실내 디자인은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린 사진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땡머니님이 초기에 포착한 실내 사진입니다. 벌써 한 1년 정도 된 사진인데요. 젊은 느낌의 실내와 다이얼 방식의 변속기를 처음 포착된 위장막 차량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해외 블로그를 통해서 포착된 실내 사진인데 GV80이나 G80에서 볼 수 있는 와이드 사이즈의 인포테인먼트가 GV70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프에는 커다란 사이즈의 썬루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간지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GV70과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아이템인데요. 다만 GV70 디자인 특성상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디자인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썬루프가 위치한 1열 머리 위에서 2열 헤드룸까지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될 것 같은데 루프처럼 후면부로 갈수록 낮아지는 디자인 때문에 2열 헤드룸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내부에서 보면 헤드룸 부분을 굴곡으로 처리하면서 아마도 헤드룸 공간을 확보했을 것 같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줄의 테일램프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로 모든 차량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장막 커버로 촘촘하게 가려져 있다 보니 등가르와 머플러 디자인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머플러 위에 있는 리플렉터 디자인이 GV80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 자세히 보세요. GV80 리플렉터에는 하얀색 면발관과 같은 디자인이 없습니다. 붉은 색상의 리플렉터만 제공된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GV70 쪽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두 줄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가 리플렉터인 것 같고요. 아래가 방향지시등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GV70의 방향지시등은 테일램프와 통합된 형태가 아닌 G80과 좀 다른 형태라는 거죠. 범퍼 하단부에 방향지시등이 새롭게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이 작동하는 경우 이렇게 보일 것 같은데요. 후면부 디자인의 특징은 이전 영상인 3부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보시는 영상 상단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두 줄의 테일램프 디자인은 GV80이나 G80 모두 동일한 디자인입니다. 확대해 보더라도 동일한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고요. 이 부분에 방향지시등만 제어가 된 것 같습니다. 세로 타임 머플러 디자인은 작년에 일부 영상에서 최초로 알려드리면서 양산차에 이런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을지
놀랍다는 의견을 알려드렸습니다. 예상에는 가솔린 차량에서만 이런 디자인으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로켓의 추인체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인데 스포티한 GV70과 제법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머플러 디자인은 가솔린 버전, 디젤 버전, 스포츠 모두 다른 디자인으로 적용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죠. 구입하실 차량의 디자인을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전 영상인 3부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4부 영상에서는 선명한 고화질 위장막찬을 통해서 양상형 차량의 디자인을 미리 가늠해봤습니다. 두터운 위장막 커버로 가려져 있다 보니 세부적인 디자인까지는 아직 확인하기 좀 힘들어도요. 전체적인 느낌을 참고하신 데는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진을 제공해주신 네이버 카페 GV70 클럽에 가시면 좋은 정보가 많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0여일 뒤에는 도로에서 제네시스의 두 번째 SUV인 GV70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차량의 초기 품질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가 발생되고 있죠.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SUV인 GV70은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정말 신경써 잘 만들어주길 재차 부탁드리고 싶네요. 다음 GV70 5부 영상에서는 예상 사이즈를 포함한 새롭게 출시될 GV70에 한 발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받는 방법 아시죠?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기다리지 않고 신차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